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정부는 어제 6월 22일 지난해 12월 9일 입법폭고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9일에는 반기업 3법과 친노조 3법을 통과시키는 입법폭고를 자행했습니다. 그 입법폭고를 통해서 통과시켰던 노조 3법을 어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그 노조 3법의 시행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해고자, 실업자를 한마디로 비종사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비종사자 조합원을 인정을 하고 그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 핵심 사업장도 증거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 교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퇴직 교원도 퇴직한 교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했던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노조를 선언했던, 그런데 법의 노조 규정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해서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인데, 이것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해고자와 실업자를 노조로 허용한 것입니다. 해고자, 실업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해고를 금지한다고 그래서 직원을 일단 해고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고가가 안 좋은 직원이어야 되고, 그 고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직무 능력 향상 연수를 일정 기간 시켜야 되고요. 그 직무 능력 향상에서 복귀해서 다시 몇 년간을 고가를 해서 그래도 안 좋으면 해고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채용하면 해고를 거의 못 시키다 보니까 신입사원 채용들을 거의 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대기업도 절반 정도는 이제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수시 채용한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그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은 사회에 새로 나오는 청년들의 16% 정도만 정규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한 30%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알바나 비정규직을 취업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일자리 자체가 적은 데다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 해외로 나가죠. 제가 통계를 잠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3,953개 기업이 618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1년에 거의 매년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618억 달러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618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니까 예컨대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불과 2011년 정도만 하더라도 2,900개의 기업이 295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2019년에는, 그러니까 8년이 지난 2019년에는
3,953개 기업이 618억 달러를 해외로 기업들은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618억 달러가 얼마나 큰 거냐면 대체로 한 7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연간 설비 투자액이 한 15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비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40% 정도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해외로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미국 같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반면에 생산성은 낮습니다. 현재 뭐 자동차의 생산성 통계로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차 한 대 생산에 들어가는 몇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는데, 거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OECD 통계도 뭐 한국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강성 노조들, 파업들이 연간 파업 손실일수가 거의 우리나라는 연간 한 4, 50일 정도 돼서 독일 같은 데는 4,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의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파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조 3법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비종사 조합원이란, 정말 이건 근로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죠. 노사관계라는 것은 기업에 채용돼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인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비종사 조합원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은 해고자나 실업자, 이 해고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해고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회사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악감정이 크게 되겠죠. 그런 해고자가 비종사 조합원이 되어서 회사의 핵심 사업장을 전개해서 파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자 복직 문제가 또 크게 거론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실업자인데, 이 실업자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죠.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실업자가 비종사 조합을 만들어서, 타겟되는 기업의 조합을 만들어서 또 핵심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타겟으로 하는 기업을 정해서 조합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노동꾼들이죠. 운동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을 노조를 만들어서 핵심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그런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고 파업은 심한 우리나라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연간 3,90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국내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이제 처음에 그 출입에 좀 비종사 조합원은 출입에 좀 단서 조항을 둬야 된다. 너무 자주 출입해서 그러면 회사의 기밀도 영업 기밀도 있고 또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회사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단서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단서 조항, 처음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관위에서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생산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하는 행위,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생산 그냥 시설이 아니고 주요 핵심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하는 것도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회 심의관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니 같이 파업에 동조하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대체근로라도 허용이 되는 거 아니냐. 대체근로 허용이 갱년기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면 그건 또 빠졌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터프한 탄광노조가 대처 정부 때, 마침 제가 그때 영국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파업할 때도 사업장 점거 파업은 일치 못합니다. 그저 탄광 밖에서 야유를 보내는 정도지, 일을 하러 들어가는 동료 근로자를
제지하거나 사업장 증가하지 못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 년이 된 200~300년이 넘은 영국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비종사 조합이 만들어지고 해고자 실제로 구성된 비종사 조합원들이 유급 노조원이 돼요. 또 월급을 또 받아요.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핵심 사업장도 증가하면서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노사관계라고 하는 기본 틀을 완전히 허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업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같은 데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실업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아니고 기업에다 요구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고용해라. 실업자를 구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부담은 엄청 늘어나고 경영 상황은 너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더욱더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붕괴의 길로 지금도 많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반기업 정책과 친노조 정책 때문에 경제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업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은 이번에 그야말로 악성 노조 법안 개정된 노조 법안인데 7월 6일부터 아무런 경영계가 수없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기도 하고 또 경제단체장들이 건의도 하기도 하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최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비정수화 조합원들이 회사를 무상으로 들락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수화 조합원들은 들락거릴 때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최소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대체근로라도 허용해달라 이런 건데 대체근로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아마 손꼽히는 몇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영계 건의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서 기업에는 전혀 방패가 없고 노사는 이렇게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를 만들어서 핵심 사업장을 증가하고 파업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투자해서 기업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게 되고 하면서 국내 일자리는 거의 붕괴되면서 한국 경제 자체가 뭐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근데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이 87 체제 이후에 제조업 증가율이 둔화가 되면서 딱 87년 체제 이후에 제조업 증가율이 GDP 대비 한 30%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것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저생산성 서비스 한지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거리거리에 그냥 있는 것이 음식점이고 숙박업이고 가게고 뭐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이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과당 경쟁 때문에 지금 다들 엄청난 부채를 지고 난립니다. 더 그것이 아마 심화되고 그런 것 빼고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임금에다가 주 52시간 강행에다가 또 정년 연장에다가 높은 임금 수준에다가 거기다가 강성 노조도 있는데 강성 노조들 정도로도 부족해서 해고자 실업자로 구성된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하는 정말 유례가 없는 이런 조합원들의 기업 핵심 시설 점거 파업도 허용하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공장을 지을 리가 없죠. 저는 정말 이번 조치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고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붕괴의 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실업 문제로 돌아오고 특히 사회에 처음 진출한 청년들의 실업의 고통이 가중될 그런 결과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 대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생각하고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처음으로 일자리 정부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일자리 상황반까지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정말 일자리 정부, 서민의 정부라면은 이런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기업 몰아내기 좋은 환경. 전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업들 그야말로 해외 탈출 러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법안들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아침에 접하면서 제가 몇 가지 논평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